KF-21 고기동 비행의 배 아픈 튀르키예. KF-21 모조리 카피하다. 대망신 독자 개발 못하니 한국산이라도 베끼자. 북한이 KF-21 기밀 해킹을 시도한 이유는 여러 가지로 분석될 수 있습니다. 이 해킹은 북한의 군사적 목표와 관련이 깊으며 특히 KF-21 전투기와 관련된 미사일 기술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해킹 배경. 해킹 조직. 북한의 해킹 조직인 김숙희가 이번 공격을 주도했습니다. 이들은 독일 방산업체인 딜 디펜스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공격 방식. 해커들은 미국 방산업체를 사칭하여 일자리 제안을 담은 이메일을 보내고 악성 PDF 파일을 통해 정보를 유출하려 했습니다. KF-21과 미사일 기술 KF-21 전투기 KF-21은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로 독일의 아이리스트 미사일을 장착할 예정입니다. 이 미사일은 공대공 전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정보 유출 가능성. 북한은 KF-21과 FR-50의 미사일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으며 이는 전투기와 미사일 시스템의 통합 과정에서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북한의 군사적 목표. 군사적 도발. 북한은 군사적 충돌을 언급하며 대한민국의 군사 기밀을 확보하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는 북한의 군사적 전략과 관련이 깊습니다. 결론적으로 북한의 KF-21 기밀 해킹 시도는 군사적 우위를 확보하고 한국의 방산 기술을 파악하려는 전략적 의도가 반영된 것입니다. 이러한 해킹 시도는 국제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으며 각국의 사이버 보안 강화가 필요합니다. 미 내셔널 인트러스트 터키 국가전투기 TF칸이 처참한 실패로 끝날 가능성이 높은 두 가지 이유. 686화 685화에서 소개한 미국의 군사전문지 오어존의 2024년 3월 19일 기사는 KF-21 보람의 잠재적 경쟁 기종 중 하나로 터키의 테이테프칸을 손꼽고 있었습니다. 비록 제가 군사 분야 전문가도 아니고 그렇게 많은 밀리터리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난 4년 동안 읽어온 외신 내용으로 비추어 본다면 테이테프칸의 미래는 그렇게 밝지 못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5세대 전투기라는 잘못된 상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스텔스 기능이 5세대 전투기의 가장 큰 특징들 중 하나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에세 레이더나 알스트 등으로 대표되는 고감도 센서와 이 센서들을 통해 수집되는 전장 정보들을 신속, 정확하게 통합하여 처리하고 탑승 파일럿과 주변 아군에게 전달할 수 있는 우수한 컴퓨팅 능력 및 네트워킹 능력 또한 5세대 전투기의 필수적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FC-31도 마찬가지이지만 과연 터키 TF칸이 고감도 센서와 우수한 소프트웨어가 탑재된 고도의 컴퓨팅, 네트워킹 능력 등을 갖출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의문점이 생기는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이 내용은 기사 번역 중에 역주로 다시 한번 언급될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의 국제정세 전문지 내셔널 인트러스트가 테이테프칸의 초도 비행이 있었던 2024년 2월 21일에 게재한 기사는 오어존이 3월 19일 게재한 기사와는 전혀 다른 논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내셔널 인트러스트는 테이테프칸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처참한 실패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한 것입니다. 내셔널 인트러스트는 도대체 무슨 근거로 테이테프칸이 처참한 실패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한 것일까요? 기사를 번역하며 역주로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터키의 5세대 전투기 테이테프칸의 시제기가 초도 비행에 성공하면서 터키 방위산업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TF칸 프로그램은 심각한 과제에 직면해 있으며
실제 작전 능력에 도달할 때까지 아직 많은 세월이 남아있다. 터키의 5세대 전투기가 처음으로 하늘을 날았다. 터키 국방부는 TF-칸 시제기가 2월 21일 수요일 초도 비행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초도 비행 성공에도 불구하고 TF-칸 프로그램은 여러 가지 문제들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반면 실질적인 작전 능력을 갖추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지난 2024년 2월 21일 수요일 TF-칸 시제기가 F-16 파이팅 팰컨의 호위를 받으며 초도 비행을 위해 이륙했다. 아주 짧은 시간의 비행을 마친 후 시제기는 안전하게 활주로에 착륙했다.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TF-칸 초도 비행이 완료된 이후 다음과 같이 연설했다. 우리는 오늘 터키 방위산업에 있어 자랑스럽기 그지없는 순간들 중 하나를 경험했습니다. 우리 손으로 만든 국산 전투기 칸이 오늘 첫 비행을 성공적으로 끝마쳤기 때문입니다. 터키는 이제 5세대 전투기 생산 과정에 있어 또 다른 중요한 문턱을 넘게 되었습니다. TF-칸 프로그램은 2016년에 시작되었으며 최종적으로 터키 공군이 보유하고 있는 F-16 파이팅 팰컨을 대체할 예정이다. 터키는 2025년까지 시 제2호기를 출시하고 2030년으로 넘어가기 전에 TF-칸 1차 양산분 20대를 보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TF-칸 프로젝트는 터키가 F-35 라이트닝2를 도입하지 못하게 될 상황에 처하면서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구상되었다.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터키 정부는 수년에 걸쳐 미국과 서방에 반대하는 행동을 일삼았고 2019년 마침내 미국은 F-35 합동타격전 투기 프로그램에서 터키를 추방시킨다는 결정을 내리기에 이르렀다. 터키가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S-400 대공 방어 시스템을 구매하기로 결정하면서 러시아, 이란, 북한에 대한 통합제재법, 캐즈를 위반한 것이 마지막 결정타가 되었다. 터키 외에도 아제르바이잔과 파키스탄도 TF-칸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비록 터키 정부는 TF-칸을 터키가 독창적으로 설계하고 생산하는 전투기로 홍보하고 있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주요 부품과 관련 기술을 해외에서 아웃소싱 해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비근한 예로 터키 국방부는 신형 TF-칸 전투기에 탑재할 목적으로 F-16 파이팅 팰컨에 사용된 것과 동일한 제너럴 일렉트릭 F-110 엔진을 공동 생산하자고 미 국방부에 요청했다. 여기 더해 터키군 당국은 TF-칸 개발을 위해 영국 배 시스템즈와 협력하고 있는 중이다. KF-21 보람에도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의 F-414 엔진을 탑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TF-칸과 동일하지만 해외 기술을 얼마나 아웃소싱하고 있느냐? 라는 질문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터키가 개발한 최초의 터보팬 유인 고등훈련기 휴르젯의 경우 작년인 2023년 4월 25일이 되어서야 비로소 초도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더구나 휴르젯은 T-7A와 마찬가지로 지나치게 가벼운 공허 중량으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죠. 어쨌든 한국항공우주산업 KA가 만든 고등훈련기 T-52 2002년 8월 초도 비행에 성공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본다면 터키가 유인 전투기 개발 분야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술 수준은 대한민국에 비해 20년 이상 뒤처진다는 추론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단순하게 스텔스만 된다고 5세대 전투기로 분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수한 센서를 통해 수집되는 전장 정보를 뛰어난 컴퓨팅 능력으로 통합 및 분석하여 실시간으로 아군에게 전달하는 상황 인식 능력도 중요한 키워드가 됩니다. 이런 상황 인식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기술도 갖추어야 하는데 과연 터키가 그 정도 수준의 기술 기반을 보유했다고 볼 수 있는지가 의심스러운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KF-21 보라매에 정통한 복수의 관계자들로부터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록히드 마틴의 기술 자문팀은 T-50을 개발했을 때와는 달리 KF-21 보라매 개발 과정에서는 일체의 도움을 주지 않은 채 거의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배 시스템즈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터키가 기술 실증기에 가까운 TF-칸 시제기를 공중에 띄우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해외 군사 전문가들의 분석과 확연하게 대조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